오셨어요? 어느 멋진 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은 10월의 어느 휴일날, 바다, 책, 무화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엔 집 근처 이기대에 있는 동생마을 전망대에서 산책을 한 다음 공공도서관 두 곳에 들러 대여도서를 반납하고 책을 더 빌려왔습니다. 제가 이기대 동생마을 전망대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구독자분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잠시 감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푸른색의 높은 아파트 건물과 흰 아파트 단지 사이에 있는 하얀 나뭇가지에 문양을 한 작은 건물이 보이시나요? 저기가 제가 오늘 들를 첫 도서관입니다. 아래에는 원래 용호부두였던 곳에 새로 생긴 용호 별빛 공원이 보입니다. 작년에 러시아 선박이 광안대교와 용호부두 주변을 들이받고 다닌 덕분에 용호부두가 재개발 전까지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망대에서 보셨던 그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맞은편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는 트럭 캠퍼와 트레일러들이 즐비하게 주차되어 있습니다. 저는 재작년 갑자기 아버지를 여의고 노모를 혼자 모시고 살고 있는데요. 오랜 지병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위해 중형 트레일러를 마련해서 국내 전국 여행을 다니며 어머니께 좋은 추억을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에 들릴 때 가끔씩 이곳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구경하곤 합니다. 한 권의 도서를 도서 투입구에 넣어주십시오. 처리 중입니다. 대여 도서 중 한 권은 반납을 하지 않고 도서관을 나와 잠시 주위를 산책하며 사색을 즐깁니다.
풀벌레 울음소리가 유독 크게 들려옵니다. 이젠 정말 가을입니다. 저는 애서가입니다. 문자 그대로 책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집 근처 공공도서관 두 곳을 들려 책을 잔뜩 빌려와서 집 여기저기에 쌓아놓고 읽습니다. 한 도서관에서 5권 이상 대여할 순 없지만 몇 해 전부터는 공공도서관에서 플러스 원북 데이와 2배로 데이를 지정하여 매주 금요일에는 6권씩을, 매달 마지막 주의 수요일과 금요일엔 책을 2배로 빌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배로 데이에 도서관 2곳을 들르면 각각 10권씩을 빌려 한 사람당 최대 20권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다만 대여 기간은 똑같이 2주간이므로 시간을 들여 생각하며 읽어야 할 책을 많이 빌리면 대여한 도서를 다 읽지 못하고 반납을 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타인의 인정에 안달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갈수록 자신을 잃어버리고 만다. The more we worry about the other's approval and depend on it, the more we'll lose ourselves.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새내기로서 마음에 새겨둘 만한 문구입니다. 동일한 책은 3일 뒤 재대여가 가능하지만 3일 동안 다른 사람이 대여해가면 2주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한 번 빌린 책은 처음 빌렸을 때 모두 읽으려 노력합니다. 그래서 보통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책을 13권, 꼭꼭 씹어가며 읽어야 할 내용이 묵직한 책은 5권, 영문도서 2권 정도로 비율을 맞춥니다. 그런데 마지막 빌린 책을 미처 다 읽지 못했는데 반납기일이 돌아와 버리는 경우 잔머리를 굴립니다. 제가 발견한 방법은 2가지인데요. 첫째, 도서관에서 동일한 책을 한 권 이상 보유하고 있고 아직 관해 대출이 되지 않은 경우 빌렸던 책과 동일하지만 다른 분류번호가 찍힌 책을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대출 기계가 다른 책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 방법이 가능합니다. 과거 제가 미처 다 읽지 못한 책을 반납해야 했을 때 너무나 아쉬운 나머지 시도해봤다가 찾아낸 방법입니다. 둘째, 기존에 빌린 것과 동일한 도서를 다른 도서관에서 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는 에너지 전략을 위해 엘리베이터보다는 가급적 계단을 이용합니다. 도서관을 뒤져보면 그곳이 온통 파묻어 놓은 보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된다. 버지니아 오브. 저는 오늘도 보석을 찾기 위해 도서관에 왔습니다. 나머지 한 권도 마저 반납을 합니다. 대개의 경우 다음에 읽을 책에 대한 계획은 이미 머릿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 도서관에서는 페터비에리의 저서들과 스피노자에 대한 책 1권, 그리고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을 대여해갈 계획입니다. 오늘 빌려갈 페터비에리의 저서들 중 자유의 기술을 제외한 삶의 격, 자기결정, 교양 수업은 이미 읽은 책들입니다. 그런데 다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 다시 빌리려고 합니다. 제가 중학생일 때 하늘로 가신 우리 오빠가 좋아했던 철학자인 스피노자. 저는 니체를 좋아하는데요. 니체가 스피노자의 영향을 상당히 받은 것을 생각하면 오빠와 저의 가치관이나 사고의 색깔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성장기에 오빠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을 떠올리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백종현역의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3종 세트는 제가 도서관에 희망도서 신청을 하여 이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입니다.
도서관에 비치된 지는 시일이 조금 흘렀는데 꼭꼭 씹어가며 읽어야 할 내용이 묵직한 책이어서 몇 번을 대화해서 읽고 있는데요. 아직 첫 권인 순수 이성 비판조차 다 읽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가기 전엔 1권을 다 읽어야 할 텐데요. 보통 플러스 원북 대회에도 기계 대출이 가능했는데 오늘은 데스크에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책 무게가 묵직하지만 역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제 관절을 희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도서관으로 이동합니다. 도착했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의 내부입니다. 다시 계단을 이용해 올라갑니다. 두 번째 도서관에서 대화할 책은 모두 소노 아야코의 에세이들입니다. 얼마 전 어머니 읽으시라고 제 임의대로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 라는 책을 빌려들었는데요. 엄마가 관심 없어서 하셔서 제가 대신 읽었는데 그 뒤로 좋아하게 된 일본 작가입니다. 가볍게 읽기 좋은 에세이들로 그녀의 글에 공감이 많이 됩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출판된 그녀의 책들은 거의 다 읽게 됩니다. 어머니께 한 번 더 권해볼 요량으로 큰 글씨로 인쇄된 나는 이렇게 나이 들고 싶다를 다시 빌려봅니다. 도서관이나 서점 안에서 평소 갖고 있던 제 생각이나 감정과 똑같은 책을 만나면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고 반가움으로 좀 들뜨기도 합니다. 오래전에 이미 죽었거나 나와 전혀 알지 못하는 이들과 소소한 유대감을 느끼는 신기한 기분이 듭니다. 공공장소에서 볼일을 다 본 후에는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본 도서관 내부의 모습입니다.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시 계단을 이용하여 내려갑니다. 무화과가 제철입니다. 무화과를 사서 집으로 돌아갑니다.